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번호의 장성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용양상제를 좀 알고 계시나요, 다들? 지금 용양상제 본사가 지금 길 건너편에 있고, 이 공간이 이제 새로 이 신축 준비를 하면서 2년 정도의 8개 시즌 동안 이제 이런 전시를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키친 컬처라는 주제로 초대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초청받은 그 의미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원래 주방 전문 업체는 아니고 공간 디자인 회사인데, 저희가 그전에 했던 어떤 전시라든지 프로젝트를 보시고 저희는 분명히 다른 해석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를 초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 전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키워드가 키친 컬처여서, 키친 컬처라는 거는 결국 식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한국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정, 중정, 후정. 그래서 저 뒤에 잘 보이지 않긴 하는데, 뒤에 영상이 그 후정 뒤에 있는 어떤 풍경을 착용으로 끄시고 내서 저희가 좀 연출을 해본 거고요. 현대적인 주방의 제일 아이콘이 아일랜드 주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아일랜드 주방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조리, 다듬고, 세척하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의 기능이 이제 보관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그 보관했을 때 그 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소반들을, 도마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포개어 놓은 것처럼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좌식 문화를 봤으니까 소반을 가지고 조금 더 좌식 문화로 좀 표현을 했는데, 전체를 다실로 좀 규정을 해서 그 다실 전체를 하나의 방석으로 보고, 그리고 이 좌판이 지금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보면 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이 좌판에 앉았을 때 만약에 다도 마스터가 있으면 앞에는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손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앉으면 이제 어떤 환대에 대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좀 디자인을 해봤고요. 무성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소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반은 소반의 반, 담는다, 이런 뜻이어서, 우리가 보통 한국적인 정서는 이미 만나는 그 순간 침묵 속에서 비계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주방 오브제 같은 거 형태를 보시면 선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360도로 지금 회전시킨 이유는, 저희 건축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무용가, 음악가들이 결국은 스케치에서 처음에 선이 이 사고가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무용가도 어떤 춤 선에서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선에서 어떤 좀 의미를 담은 건데, 그 선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기억 속에서 그 어떤 생각들이 건축적이든 춤이든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억하는 선들, 그래서 기선이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잡았고요. 흔히들 묘법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건데, 박서구 선생님 묘법도 있고, 근데 묘법이 원래는 동양화에서 선묘법, 그래서 총 18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설명해드릴 기묘 기법은 그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창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묘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저희가 처음에 어떤 기억하는 선들로 이 어떤 형태를 잡고, 그리고 실제로 이 면에 저희가 흑연하고 목탄, 콩대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면을 만든 거거든요. 그 면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하나의 무게 면이 될 건데, 그리고 또 문양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제가 경층이라고 명명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먹과 묵을 가지고 어떤 면을 계속 쌓아 올렸을 때 그것들이 흘러간 시간들이 어떤 흔적이 될 거다라는 제가 또 생각을 했었고, 리우픈이라는, 그리고 그 사람도 사실은 속에 어떤 이 내공이 쌓이고 열림이 쌓였을 때 드러나지 않아도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저희도 이것들이 쌓였을 때 묵감을 가지, 그래서 스스로 빛이 없어도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삶에서 서광이 좀 비치기를, 그런 뜻으로 기묘와 기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는 산 골짜기에 집들이 있고, 아궁에서 불을 피우면 그쪽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럼 식문화도 어차피 일을 마치고 갔을 때 같이 식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 오브제가 마치 그 예전에 할머니가 화로에서 이렇게 밤도 구워주시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이 만났을 때 그런 화려의 연기처럼 보이기 원했고요. 이번에는 키친 컬처에서 저희가 주방 오브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제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은 그 해외 여행을 하다가 초대를 받거나 어떤 집에 어떤 공간에 갔을 때 항상 웰컴 오브제들이 있잖아요. 가령 현관을 열었을 때 앞에 테이블 하나 있고, 그럼 그 테이블에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음료수를 놔두는 사람, 과일을 놔두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어떤 소품이들,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공간에서도 어떤 손님과 좀 환대하면서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사실은 그 주거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주방인데,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걔 때문에 동선이 규정이 되고, 그리고 집안의 어떤 여백을 자꾸 깨뜨리니까, 그럼 그 자체 어떤 기능만 해서 얘가 오브제를 변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 여백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일랜드 주방 다음에 어떤 패러다임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형태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먹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흘러가 쌓이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얘가 백묵이 될 수도 있고 음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숨은 미디어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농과 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목, 담목. 저희가 그냥 의미 없이 오브제를 만드는 거는 이제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어떤 소명 의식에서 벗어나니까 실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하이엔드의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공간을 꾸밀 때 자기 취향으로 오브제나 그림을 놓을 수 있는데, 기존에 규정된 가구들, 소파, 홈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두어머나 다른 이제 가서 구매를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공간까지 하니까 이런 라인업을 만들어서 전체 그 취향을 맞춰줄 수가 있다. 하이엔드 아트피스 퍼니처, 단순히 그냥 어떤 오브제를 얘기 아니라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재료 물성을 만들어서 반려 아트피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가 있으면 홈파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밑에 우드라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안은 원래 이 위에 덩어리가 빠지는 거였거든요. 소반이 없고.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밑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한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는 오브제라고 하면, 얘를 바늘을 잘라서 미러링을 했을 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오브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밑에 이 누비입을 쿠션을 좀 만들 생각인데, 그거 얹어서 와이드를 넓히면 데이베드가 될 거다. 그리고 걔를 치웠을 때는 이제 테이블이 되겠죠. 좌식. 그리고 이제 좀 과하긴 하지만 테스트 중인데, 얘를 좀 더 올려서 일반 테이블 높이, 그리고 더 키워서 아일랜드 주방,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이 소재의 어떤 재료 바디는 사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겉에 표면에 물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걸 할 때도 일부러 저희가 좀 눌리게 해가지고 그 흔적들을, 그냥 제가 미훈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스크래치가 이제 어떤 시간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목광 컨셉이어서 무광으로 봤지만 얘는 유광이거든요. 근데 어두워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건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파주에 저희 가구 거래업체 공장에서 제작을 할 때 되게 큰 문이 있고 그 문 바깥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젖어 있는 씬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옥에서 부엌에 별도로 있고 거기에 문을 열면 바깥에 풍경이 보이는데, 그 비가 튀기면서 젖어가는 색깔들이 연상이 돼서,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까이 보시면 그런 촉촉하고 좀 표현하려고 유광 100%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면을 많이 지었고, 얘는 일부러 흔적을 좀 남기려고 덜 지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 계셔서 얘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약간 제가 이제 디자인할 때 또 중요하게 대한 이야기, 약간 좀 제스처 같은 게 있는데, 얘도 보면은 사실은 무게중심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완전한 디자인인데, 여기에 이 마스터든 주인이 앉아서 손님을 접대할 때 그때 어떤 완성이 된다는 스토리도 있고, 근데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쪽 밑에 두께 1cm의 아주 두꺼운 철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추로 이제 중심을 잡고 있고요. 소재는 고무 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덕이나 이런 외국의 3D로 이렇게 폼 만드는 방식들처럼 뭐 합성 소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고 물성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가짜의 무대를 좀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디에디트라는 이제 하이엔드 퍼니처 샵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발렌틴 로웬만이라는 런던 디자이너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하나의 오브제가 아니라 그게 전체를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 디어가 쇼룸을 직접 했었는데 거기 실시부터 시공까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작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건축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계셨는데, 저희가 공간 건축 디자인 회사가 맞는데,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대지미술에 대한 좀 어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이후로 계속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것도 저는 대지 그 미술할 때 촬영 과정, 그리고 최종 아웃풋 영상을 준비해 왔고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좀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이 의자는 저희가 그 2023년 정도에 저희 그 실내 건축협회 코시드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60명 정도, 그래서 각자 좀 의자를 한번 해보자는 이슈가 있었고, 뭐 아시겠지만 해외나 국내 건축가들도 항상 자기가 의자들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 의자를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건축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당시에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만들었는데, 의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와인도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저도 집안에 뭐 회사에 가구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냥 장식의 오브제 같은 문제들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와인도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같이 쉐어하면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교감하는 것처럼 이 의자도 좀 뭔가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코드가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아까 무성반도 보시면 제가 이런 중력을 좀 무시한 디자인 한 것처럼, 얘도 대부분은 앉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버티겠냐.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건축이나 어떤 구조공태 이런 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알값들이 각자의 앉는 지점에 따라서 하중을 다르게 받게 해가지고 이 겹으로 한 120kg 정도 성인까지 앉을 수 있게 했거든요. 넘어가면 조금 처지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의도가 시작됐고, 이 형태를 옆에서 보시면 의도가 정확한데, 그 의자는 어쨌든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는, 그래서 삶을 성장시켜주는 동반자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항상 공간이든 오브제든 항상 반려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사람을 좀 어루만져줘야 된다는, 배려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지탱하는 의자니까 사람 인자가 그때 눈에 들어와서 걔를 봐도 왜 항상 살려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항상 뭔가 희생을 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제가 유명해지고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의 자기 삶의 어떤 그 균형감을 지키면서 방향만 다르다고 해석을 해서 그 각자의 살아켜간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파란만장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굴곡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앉아서 그런 굴곡들이 되게 편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도 기능으로 좀 작용을 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아트피스로 작업을 한 거라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더 웨이브가 좀 더 들어가고 얘도 조금 더 커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확대랑 좀 실제 진행을 좀 하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파좌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마치 파도 위에 산 같잖아요. 잔잔한 날도 있고 거친 파도가 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 우리가 삶은 사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삶을 소홀히 대하고 진정성이 없이 걸쳐한다고 치면 의자가 지탱을 못하겠죠. 근데 제가 삶에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있게 산다면 더 접해질 거잖아요. 그 무게가 훨씬 더 잘 받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설명이 거의 끝나긴 했는데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앉아보세요. 그래서 락킹 체어처럼 실제로 이 텐션도 잡아놔서 실제로 많이 여기서 놀다 가시고 촬영도 하시고 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앉는 거죠. 여기 20도 근데 저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흔들어. 이렇게 막 다리도 흔들어봐요. 약한 거. 그 아까 삶의 굴곡이 그 열린 쌓인 어떤 뭐 이런 뭐 어른을 만나서 이렇게 힐링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떤 뭐 이런 자연을 창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의 어떤 표정이나 그 시간의 흔적이나 그 감정들을 우리가 오브제나 실내나 건축에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왔는데 가장 최근 작업이 지금 이번 전시인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저희만의 물성의 기법도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네. 뭐 또 앉아보실 분? 지인여가지고. 흔들어 봐. 다리도 막 들고 흔들어지. 원래는 이게 한 10% 정도 더 큰 사이즈였는데 전시할 때 뭐 이동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게 재로 들어간 거라 이제 커지면 갑자기 물량이 2배 펴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컴팩트하게 간 거고요. 실제로 더 크고 여기에 풀 레스트 디자인도 하나 준비 중인데 요번 전시에 못 넣었고요. 근데 풀 레스트도 당연히 채팅되고 스윙되면서 이제 같이 연동되는. 그래서 저는 파도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전시를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감하면서 제가 또 성장이 되거든요.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실제로 또 그래서 지금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갤러리 관장님들, 뭐 사우디 쪽에 수출하신 분, 뭐 되게 많아요. 뭐 따로 뒤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미팅하면 그들의 인사이트가 저희한테 와서 또 다른 작용도 해주고, 네. 그래서 또 말 못하는 프로젝트 되게 큰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자문을 하게 됐고, 그 AI는 제가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불과 뭐 몇 년 사이에 지금 성장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특이점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발빠르게 부터 준비를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뭐 미드저니, 뭐 챗GPT, 뭐 클레임 뭐 여러 가지를 다 섭렵을 해봤는데 전속 지원을 하고 근데 사실 랜덤 게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컴퓨팅하고 가이드하고 해봐야 너무 기괴하고 막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이제 이 작업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거의 한 70%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AI라는 게 사실은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영 대표 콜레드 호텔 에버지티 만든 그 발행인도 일회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 되게 공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도구는 다 쓰겠다는 주의고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검증할 수 있는 거, 뭐 실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 직원들 좀 피곤하긴 할 텐데. 근데 저도 이제 돈 많이 나가죠. 100%를 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요번 거 오브제들은 제가 좀 직접 했었고,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너무 의존했을 때 저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한 허사 스토리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절대 이미지 찾지 말고 벤치마킹 하지 말고 공간에 대해서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글을 가져올 때 꼭 거기서 키워드를 추출하라고 해요. 그러면 공간이 뭐 만평이든 열평이든 공간의 어떤 조닝은 그 키워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와 키워드를 연결하는 어떤 에세이처럼 전체 프로그램이 동선이 잡히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레퍼디가 들어가고, 근데 예전에는 레퍼런스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유사사를 찾고. 근데 AI가 좋은 게 그 레퍼런스 저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초기에 제가 아무리 스케치하고 직원들이 아무리 스터디해도 볼 수 있는 시야나 돼 있는데, 제가 좀 안 되는데 그 집에 가서도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불평불만 없는 그리고 뭐 제가 100개를 1000개를 해나가고 계속 했으니까 제가 의지만 있고 제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다양한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프로젝트부터 뭐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자가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참 설명하고 뭐 제안서든 작업을 시켰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100% 하겠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저 친구도 알겠지만 저는 제가 다 해버리거든요. 그 초기 단계를. 그럼 저 친구도 발전 못하니까 저 친구도 따로 하라고 하고 방향성만 주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시간은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근데 제가 더 집중해서 제가 원하는 아웃풋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이제 같이 협업하고 기회는 주고 성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오히려 최정점에 있는 기획자나 대표님들이 더 앞서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컨셉이 좌식이고 다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비 이불을 맨발을 밟는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관람객분들이 한 시간씩 놀다 가시고 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이 점심물은 가까이서 보시면 더 물성이 잘 보이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 하나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브제 보시고 이런 이제 선반들 같은 곳에 뭐 올려놓은 것도 너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또 원래 밑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모성관을 보시면 윗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유리한 곡선인데, 저게 우리 전통 건축의 베을링 기둥들이 있어서 그 베을링 양식을 좀 도입했고, 이유는 한국의 어떤 이제 미학적인 부분의 어떤 정서는 사실 절제와 여백인데,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이 다도를 하거나 뭐 대화할 때만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 놓을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평탄화 시켰고요. 나머지 일부러 라운드만 해가지고 이 공간을 좀 여백을 살리고 싶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브제를 만드는데 어떤 뭐 반려 아트피스, 뭐 그리고 하이엔드 아트피스, 퍼니처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들이 지금 어떤 이제 시간의 흔적들인데 얘를 돌렸을 때 그냥 살아있는 조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지와 좀 연결되는 거고요. 주방을 쓸 때도 있지만 안 쓸 때가 더 많잖아요. 뭐 이게 주방이 아니고 웰컴 테이블이든 홈바든 그때 사실 이 공간이 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좀 정확한데 우리가 선풍기 하면 팬만 돌아가도 공기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아트피스가 돌아갔을 때는 집안 자체가 정말 갤러리처럼 그리고 얘랑 연동되는 당연히 이제 사운드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빛도 좀 변할 수 있고. 그 바닷가의 돌도 햇빛을 받은 돌이 색이 변하는 것처럼 그 블랙 중에도 그 아인시카포라는 작가가 반타블랙이라는 컬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블랙홀의 빛을 빨아들이는. 근데 저는 오히려 빛을 받아서 얘가 더 좀 상징하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 리콜렉 보시면 무목지강에 베이스에 스케치가 있거든요. 스케치 라인. 저 스케치 선들이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 기억하는 선들. 그럼 진짜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밑에서 뵙겠습니다. 이부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개설했고요. 저희 이제 23년 아니고 2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 기획부터 시공까지 다 하다 보니까 좀 이 카테고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 브랜드 쪽도 있고, 대형 기술사가 10년 동안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 진영업체를 좀 비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소개 영상이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하면 지금 정체는 아셔야 되니까 잠깐 보여드리고요. 네.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영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본호의 장성진 소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디자인 스튜디오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조금 더 체계화된 조직과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좀 더 기업화된 디자인을 추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공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보통 이제 디자인 회사들이 한 명의 오너, 스타트 디자이너, 이런 성향에 따라서 회사 작품들이 나오고 나오는데 저는 그것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저희도 초창기에 스튜디오를 출발했고요. 프로젝트 동시 직원 4명 데리고 12개까지 제가 직접 디자인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유가 없고 그들이 사실 회사에 왔을 때 물론 급여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필모를 써야 되는 건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와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타입도 너무 심하고 근데 저희는 일반 그 작은 스튜디오는 좀 다르게 기업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직원들의 고치도 중요하고 어떤 이제 포지션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8년 전부터 좀 나온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몇 분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우선 저희 오브제 제작한 설치 메이킹 영상이 있는데 이게 한 8분 정도 될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반, 구성반 영상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산하에 작가라는 게 다 있어요. 뭐 금속, 목공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금속 작가 팀을 좀 붙여가지고 금속이 아니었지 이 조형 팀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고 미완의 상태에서 계속 디벨롭하고 농으로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가 끝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한테 데이터하고 다른 관계를 가기 위한 과정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뭐 유광이냐 무광이냐 그리고 저희가 30%부터 100%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기체 감사도 해보고. 근데 뉴욕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목광을 해서 전체를 덮었는데 이 흑연이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서광처럼 빛나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광을 입히면 무광 바니쉬가 들어가면 약간 노란색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투명을 하면 이게 살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가 아시겠죠? 우리 소나에 뽀뽀 먹을 때 사실 생명을 타는 걸로 축하하는 거고, 독일에서 원의 의미는 생각의 시작이고, 그래서 제일 명확 뒤에 있는 바니쉬는 아니지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필드에서 점을 하나 찍어야 정서성이 생기고 어떤 커뮤니티가 이제 발현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영감의 베이스에 제가 영감은 어떻게 없냐고 질문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섞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겠죠. 뭐 어떤 순간이든 지나치는 뭐 일상에 지나치는 어떠한 경험도 평범한 것은 운명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모든 게 다 데이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살아온 인생 얘기도 되게 좋아해서 행단식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 공간 소개할 때 어떤 히스토리, 물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유들이 저한테 다 들어와서 영감을 가지는데, 순간이 조금 배고픈 아르티스트부터 명품샵이나 뭐가 좀 소유주다라는 것까지 내부터 제작까지 모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든 디자이너들이 로망하는 어떤 퍼포먼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태도나 방향성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조금 다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개소를 할 때, 그 고등학교 친구가 뭐 이제 자기 영업할 때니까 앉아서 예쁘게 앉아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회사 있을 때 뭐 청와대도 하고 뭐 모델하우스 1000평 이상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오픈하니까 이제 오픈에 지인들 몇 개 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동네 구로에 일식당 50평짜리 이런 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다닐 때보다 제가 진짜 클라이언트랑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었고 그냥 그 공간 보고 클라이언트 요구 조건, 그리고 이 최종 사용자여서 어떻게 하면 뭐 감동을 받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공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기획 프로젝트만 해왔는데, 이게 이제 기획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대기업에 한번 인이 되면 그 리스트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하면 또 여기도 오고 뭐 계속.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 공간 쪽이랑 비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환경, 뭐 건축, 자꾸 다른 쪽에서 여기는 좀 예측이 되니까 공간 쪽에서 하나 됐으면 불러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저 크게 넓어진 거예요. 젓가락부터 뭐 도시 자체 디자인해도 어차피 개념인 거잖아요. 스토리 만들고 거기서 키워드 추출해서 키워드가 한 점이 되면 그게 존이 되고, 그 존들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마지막에 어쨌든 특화되는 거죠, 사용자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지도 따라오고 이런 오브제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그치 자연스러웠던 거죠. 뭐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도 할 수 있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이제 개인 성향이라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잡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입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영감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에도 나왔을 때, 정말 끊임없이 국민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저는. 그, 집에 갈 때도 투시도들은 조명에 대한 조수를 검정하고 가면서 듣고, 집에 가면 190인치 스크린 비용 보는데 항상 무조건 크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보고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 검정색이 되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이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있는데 대신 이제 스텝을 밟아야죠. 제가 여기까지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얘를 얹히고 그리고 또 얹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바로가 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응용이 또 중요하지만 의식인 것 같아요. 질문에 답변이 됐을까요? 너무 부족했지만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뭐하고 있을까요? 노하우는 별거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충당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한 18년 전, 몇 년 전에는 뭐 이런 라인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뽑으려고 했더니 그냥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대가 다른 쪽 알아보고 그리고 저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될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이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네, 좋은 아이디어랑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해치라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령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이권이들 예쁜 게 있고 멋있는 게 있고 고급스러운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약간 아쉬웠던 게 거기에 좀 뭐 서사도 담을 수 있고 실제로 좀 쓰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좀 되게 레귤러하면서 베이직하지만 치밀한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주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노력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좀 포트폴리오하고 그 친구들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싶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되고 싶은 거 왜냐면 목적이 있어야지 얘가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목적이 좀 희미한 거죠. 그냥 디자이너가 될 거다, 뭐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런 것 좀 직설하게 보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작품 사실 지난번에 PPT에서 네. 작품 조성되겠다는 네. 건데 스케일이 크고 의식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도 엔딩되면 어떻게 촬영하실지 그 지금 걔는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요 연남동 나대지에 이렇게 야적을 해놨고요 다 포장해가지고 이번 작품은 이제 제가 다음 주인가 그 스타일에서 건축한 프로젝트 지리 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거기에 들고 가서 이제 촬영하기를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가구 공장에 따로 이제 보관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일단 패킹해가지고 그게 왜 궁금하셨어요? 저도 질문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압축팩에 넣을 거야, 압축팩. 네.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게 의자가 원래 인형 상태 그 위에서도 예전에 그 코엑스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지금 인형 상태에서도 전시를 했었던 의자인데 또 다시 연이 되어서 2층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항상 전시에 많으신 분들이 오시겠지만 제가 한 번에 한 명씩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 사람을 위한 전시로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 VIP 서비스를 근데 이번에 이제 맞은편 부스가 있어서 가운데 못 나서 포토존 좀 치운 거예요. 네. 또 그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안전한 것이 풀린 저 의자만 계속 좀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전시.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 공식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재료가 있으신지. 그 이제 제가 이번에 기록 기법 아까 설명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뭐 목탕이나 뭐 흑염 이런 걸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 농가 작업 이용한 새로운 백무기들 뭐 어떤 금속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실제 공간이 입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오브제인데 그 지금 개발한 기록 기법 이런 이제 제가 물성 가지고 30까지 가려고 지금 스터디 중에 있거든요. 넘기면 또 근데 이거는 지금 초기에 지금 AI를 접근한 거나 이제 저희가 불러주긴 해놨고요. 다른 차원의 재료와 결과물이 기대하는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 부모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무궁무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실내 공간, 보람도 잘 하시는 실내 공간부터 건축, 대지 미술, 한국적인 풍파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창의적인 작품까지 AI를 활용한 콘셉트 시각까지 정말 공동감 쌓아온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고 탄탄한 시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이해선생 디자인 디자인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